이 차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면서도 세세하게 이제 다 모든 기능을 다 알기가 좀 힘든 게 워낙 인공지능적인 부분도 있고 옛날 그 기계적인 장치의 이제 그런 부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자 장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. 운전을 실수하는 건 아닌데 어떤 작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매뉴얼을 보고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몸으로 이제 그걸 체험을 해서 이제 익혀 나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패들 시프트는 뭐 그렇게 사용법을 이제 어렵지 않게 익히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차가 이제 좌측에 이제 그 차선 방지 그 차선 이탈이라고 이제 버튼이 이제 피아노 버튼이 이제 운전석 쪽으로 이제 그 좌측에 또 있죠. 그리고 핸들에도 있고. 근데 그 두 가지 기능이 뭐 같은 건데 따로따로 저렇게 놔뒀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건 아닌 것 같고 차선 이탈 방지를 눌러주고 핸들에 있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쪽에 그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이제 제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나머지들은 이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일단 주행만 하면 도어가 다 자동으로 잠기죠. 잠기긴 하는데 이제 조수석이나 이쪽 다른 쪽에 타신 분들이 내릴 경우에 문이 이제 락이 걸려서 안 열리고 그러긴 하는데 한 번 열었다 두 번 당겨주면 그 일반적으로 열리게 됩니다. 락이 잠겨 있어도 그런 기능이 있고요. 지금 현재 기름이 이제 반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넣어 왔습니다. 기름은 좀 가득 채워 놓는 게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려서 오늘은 기름을 넣어 이제 굳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저쪽 광주 쪽에는 이제 기름값이 1620원에서 30원대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한 1700원 돈에서 아니면 이제 1690원이나 70원 요 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이쪽으로 온 게 시내에 이제 좀 상황도 좀 볼 겸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많이 한산하네요. 한산해서 이렇게 한번 쭉 나와 봤습니다. 도로도 한산하고 하늘도 가을이라서 굉장히 청명한 것 같습니다. 청명하고 도로에도 이제 모든 차량들이 원활하게 잘 빠지니까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 1980년대에는 그 성남이 여기 그 모란 쪽 저쪽 은행동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옛날에 하천이었었거든요. 하천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복개공사가 되면서부터 교통 체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여기 그 지하철 공사할 때도 한동안 굉장히 복잡했었죠. 이 길 지금 지나가는 이 길이 굉장히 복잡했던 도로인데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많이 완화해지고 이 도로가 좋아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워낙 많으니까 저쪽 복정역 사거리는 뭐 그렇게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뭐 출퇴근 시간은 뭐 어김없이 막히는 그런 동네이죠. 기름값뿐만 아니라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돈이 그 몇 푼어치가 돈이 돈 같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이율도 굉장히 올랐고 이제 예금 금리도 보니까 한 4%대에서 거의 4.6% 7%대까지도 예금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한 그 정도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. 거꾸로 이제 돈은 이제 은행에서 빌리려고 그러면 이제 더 그, 그 이율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내겠죠. 이게 상황이 보니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. 상황이. 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돈이 돈 같지가 않죠. 주유소를 거의 다 왔죠. 다 와서 이제 저는 우측에 있는 주유소를 들어가서
주유를 하려고 합니다. 요 언덕만 넘으면 언덕 넘기 전에 이제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기 보이네요. 저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좀 가득 넣고 이제 차를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. 리터당 1697원이네요. 저쪽 광주 쪽은 1630원에서 5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그쪽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죠. 그래도 온 거니까 뭐 좀 기다리고 기름 넣고 가야죠. 뭐 거기까지 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름 넣어 왔습니다. 제가 또 하나 이제 보는 게 이게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기름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?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은 그 바깥쪽에서 열리긴 하는데 이게 락을 지금 앞에 피아노 버튼에 락이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죠. 차를 정차하고 그거를 이제 락을 딱 풀어줘야 그것도 열리는데 제가 모르고 그걸 안 풀어주고 안 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실수를 했습니다. 아직도 모르는 거죠. 차에 대해서 제가. 예, 가득 넣어주세요. 주유구요. 아니 그냥 누르면 돼요. 아니 그냥 누르면 돼요. 아니 그냥 락을 풀어줘야죠. 락이 안 락을 풀어줘서 락이 풀리는 게 아니라 누르면 그냥 열려요. 락이 없어요. 이거 락이 없고. 주행을 하면 이제 이게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습니까? 그 도어락을 주유소에 와서도 한번 풀어줘야 이제 그 주유구 문이 이렇게 누르더라도 나오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, 저도 아직까지. 근데 이제 지금 열렸을 수 있었던 상황은 제가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그게 도어가 이제 풀린 거죠. 풀리는 바람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엔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누르면 열린다라는 거를 제가 설득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잘못한 겁니다. 이건 제가 잘 몰랐던 건데 오늘 이제 깨달은 거죠. 그래서 이런 실수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유소에 오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문 자동 도어락 있지 않습니까? 도어락 그거를 한번 일단 오픈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거를 빨간불을 그러니까 피아노 버튼 그거를 딱 도어를 락을 풀어줘야 주유구도 열린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셔야 이제 별거 아닌데 이게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 이렇게 XM3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주의점을 모르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뭐 큰 차이입니다. 저도 오늘에서야 그걸 깨달아가지고 아차 하고 머리를 툭 치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렇게 주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리터당 1795원이죠. 95원인데 오늘은 45,000원을 주유를 했습니다. 한 35리터 정도? 그 정도 주유를 한 것 같습니다. 기름은 반 정도가 조금 넘게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게 50리터가 들어가니까 한 20리터 정도 내외가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5,000원 주유를 하고 이제 그걸 완료하고 이제 제가 차에 타고서 이제 집에 이제 집 쪽으로 가는 거죠. 이것도 이제 자주 기름을 넣다 보면은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생기고 그러기도 한데 어떻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예전 차량들은 저 주유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차들은 이게 주유구 이제 그 핸들 밑에 그 발 있는 쪽에 이렇게 주유구를 여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전체적인 도어 락을 딱 풀어줘야 주유구에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. 그게 이제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. 운전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소소한 거긴 한데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XM3가 이제 너무 인공지능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로 와닿는 거죠. 그리고 이 차는 저는 이제 운전 습관이 좀 그렇습니다. 이제 주차를 할 때 그
뒤로 후진을 해서 이제 파킹을 해서 이제 차를 댈 때 왼쪽 문을 그 운전석 쪽 문을 열어서 뒷부분 라인을 한번 뒤로 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차에 대한 특성을 전혀 모르고 이 차를 처음에 출고해가지고 이제 주차 파킹을 하는데 문을 열고 이제 뒤에 라인을 좀 맞추려고 거기 좀 본 거죠. 근데 문을 여는 순간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차가 고장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추후에 안 사실인데 이 차는 일단 그 운행이 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리면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습니다.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. 문을 열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XM3가 풀 옵션으로 이제 차량을 빼서 그 처음 이제 운전을 하신 분들한테도 크게 염려가 없는 게 안전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봐도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실수가 이제 없을 거다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을 많이 했을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운전하는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그 처음에 운전할 때 그런 실수들이 있었으니까요. 처음에 이제 그 수동식 기아 방식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봉고차로 운전을 배웠었습니다. 봉고차로 운전을 했는데 언덕에서 많이 그 클러치 유격을 잘 모르니까 주행을 하고 나갔는데 그거를 운전면허를 따고도 잘 못한 겁니다. 못하니까 클러치하고 유격하고 악셀을 이제 밟는 거 딱 정확하게 딱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시동이 꺼지면서 그 동력이 끊어진 상태가 돼버리니까 차가 뒤로 다 밀려서 뒤에 차를 살짝 들이받고 이제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을 그 라이트 부분을 좀 깨먹고 그랬던 그런 그 작은 접촉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. 그래서 그거를 그 초창기 때도 운전 연습을 하느라고 그거를 언덕을 클러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고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냥 회사 차를 갖고서 그렇게 연습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가 익숙해지고 운전을 배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됐었을 시점이 돼서야 이제 수동식 기어를 이제 완벽하게 내가 소화를 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게 참 수동식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. 사실은 처음에 배울 때 힘들지 이제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은 굉장히 편리한 게 이게 수동식 방식입니다. 사실은 그 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아를 쳐줘야지 어떤 방향으로 몇 킬로대로 넘어간다는 거를 이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. 보통 한 40km 내외면은 기아로 치면 한 3단 정도 되겠죠. 3단. 그리고 한 60km가 넘어가면 그게 이제 5단이라고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XM3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이지만 이제 그 디스크 방식이 이제 클러치를 자동으로 이제 바꿔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유격을 이렇게 밟아서 그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만큼 섬세할 수는 없다는 걸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그 턴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면은 상당히 그 멋진 주행감을 가질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안전장치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사도 물론 이제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타 회사 차량들도 다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풀옵션을 넣어주는 게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전 같으면 이런 기능이 없어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차가 컨트롤 해주는 거죠. 차가 초보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차가 다 컨트롤 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제가 지금도 좀 교본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캐치하려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
머리가 찡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. 아까 그 주유소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, 일단 주행이 되면은 주행이 된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파킹이 딱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안전장치 아닙니까?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옛날 그 차종들의 핸들을 보면 핸들이 이제 파워 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핸들이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게 그렇게 요즘 차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그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이제 15도 각도로 그냥 거의 돌리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봉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달아놓는 것도 그 폼으로 사실은 달았던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걸 보통 다르고 그랬던 건데, 요즘 차들은 이제 그런 기능이 다 장착이 돼 있죠. 파워 핸들 기능이 다 장착이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건데,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. 시동이 꺼지거나 그쪽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핸들이 딱 잠겨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겠는데,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. 수동식 방식은 그게 잠기진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핸들을 우격다짐으로도 어떤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? 핸들이 잠기질 않으니까. 근데 안전장치가 오버돼서 이제 우월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그 전자장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핸들이 잠길 수 있다는 거죠. 주행 중에.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오작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리함으로 다가오면서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동식을 어느 정도 기계적인 장치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전장치가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.